예, 3주차 수업 계속해서 챕터 2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계획의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주차에서도 마케팅 전략, 마케팅 계획 이야기를 쭉 했었죠. 그죠? 자, 2장에서는 챕터 2에서는 학습 목표가 7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계획의 구성 요소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왓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의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 집단의 선택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케팅 믹스 실행 과정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과 성과 평가의 포트폴리오 분석이 사용되는 방법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이키사가 되겠죠. 나이키. 나이키 신발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이키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1970년도 초반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육상 선수가 설립했던 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MBA 과정을 듣고 하나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육상 선수다 보니까 미국의 타이거 슈즈를 주문자 상표로 들여와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었어요. 판매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자사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승리의 여신인 니케 이름을 꼰다고 그 다음에 스워시라는 로고를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됐습니다. 중간중간 읽어보시면 도입 사례로서 33페이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나이키의 발전 과정을 조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이키보다 먼저 있었던 업체가 이제 리복, 아디다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쟁을 했다는 것도 한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 고객 가치죠. 고객 가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 가치에 있어서, 고객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월함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우월함.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운영이 또 탁월해야 되겠죠. 운영에 탁월함. 그 다음에 제품도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지도 나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만 하면 고객에 있어서 우월함, 즉 애호도 높은 고객과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우월함, 그 다음에 효율적 운영과 우수한 공급 사슬 및 인적 자원 관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운영의 오퍼레이션의 우월함, 그 다음에 제품의 우월함은 어떻습니까? 항상 나오는 게 가치입니다. 그죠? 가치. 높게 지각된 가치를 가진 제품, 효과적인 브랜딩 및 시장 포지션을 갖춘 제품을 보유하면 그게 제품의 우월함입니다. 벤츠, BMW, 현대 로고 한번 봅시다. H자 로고와 벤츠의 그 시어자 모양, BMW, 그 다음에 볼보,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브랜딩의 효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어때요? 제품 품질 자체가 상당히 높죠. 높게 지각된 가치를 가진 제품을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바로 제품의 우월함이 되겠죠. 제품의 우월함. 그 다음에 입지의 우월함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소매점포 같은 경우에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물리적 입지, 매장 위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인지도, 닷컴, 네이버닷컴 이런 것들이 입지가 좋겠죠. 우리가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 제품을 알릴 때 요즘은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주로 검색하면 제품을 검색하면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제품을 메뉴의 상단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입지가 좋다는 이야기죠. 비용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우월함, 운영의 우월함, 제품의 우월함, 입지의 우월함, 이 모든 것을 갖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싸워나갑니다. 싸워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고객의 우월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우월함. 즉, 애호도 높은 고객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에 대한 우월함. 낮다는 이야기죠. 자, 루프한자 같은 경우는 고객 서비스가 상당히 높고, 고객의 충성도가 높은 항공사라고 볼 수 있겠죠. 네트워킹, 프로덕트 오브 루프한자. 뭐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 있겠고. 자, 운영의 우월함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의 우월함. 운영의 우월함은 뭡니까?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 그러니까 생산 비용뿐만 아니라 인적 관리, 사람이 수반되는 그 우수한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운영의 우월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의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까지 현대자동차 제품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공급망 관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생산을 하는데 브레이크 패드가 불량품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전체가 불량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에 관련된 우월함. 그러니까 물론 운영의 우월함도 어디에 영향을 미칩니까? 제품의 우월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적 경쟁사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경쟁사보다 운영이 낫다. 경쟁사보다 제품이 낫다. 경쟁사보다 고객에 대한 게 낫다. 더 낫다. 이게 지속적 경쟁 우위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용 절감을 달성하는 기업 같은 경우 월마트 예를 들 수 있겠죠. 미국의 월마트 같은 경우는 재고 확보뿐만 아니라 매장 관리, 운송, 물류, 심지어 인공위성까지 띄워서 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의 우월함 같은 경우 제품 자체의 우월함입니다. 그죠? 타이어 광고입니다. 브리ヂ스톤의 타이어의 성능의 우월함.
저는 개인적으로 미쉐린 타이어를 선호합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더 낫다고 보는데, 이제 브리지스톤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우리 타이어가 상당히 내구성이 강한 타이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미쉐린은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여러 보유하고 있죠, 그죠? 처음에는 자전거 수리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시대가 열리자 고무를 이용해서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나무 모양으로 수레바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철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달렸는데, 그 뒤로 이제 고무 제품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무 제품을 만든 타이어 안에 공기 튜브를 또 집어넣은 게,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는 게 미쉐린입니다. 그래서 세계 타이어 업계의 선두주자가 미쉐린. 저도 국내 제품 또 애용을 합니다만,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애용을 합니다만은, SUV 승용차의 타이어 펑크를 몇 번 경험한 이후 미쉐린 타이어로 바꾸고 나서 상당히 만족을 했어요. 타이어에 대한 만족을 해서 지금 타고 있는 승용차도 한 2번은 넥센도 바꾸고 금호 타이어도 바꾸다 지금은 돈을 좀 들었습니다만 내짝 전체를 미쉐린 타이어로 바꿨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를 바꾼 이유는 제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우월하다. 미쉐린 타이어가 갖고 있는 제품의 우월함 때문에 제가 그 제품이 비싸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입지의 우월함. 이게 슬라이드가 한 장씩 여러분들 책과 관련돼서 제가 설명을 쭉 드립니다. 입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지라는 것은 소매점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입지죠. 상권입니다. 도로를 물고 있어야 되고, 그죠? 교차로에 있어야 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삼산이 상당히 입지가 좋다고 그러죠. 서울은 명동, 부산은 서면, 이렇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도, 경주 외곽지보다는 경주 시내가 입지가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즉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요즘은 이제 바닷가나 그 계곡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죠. 그죠? 특히 이제 동해안 쪽에 보면 경관이 좋은데 주차가 편리한 곳에 입지가 많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입지 선택을 가장 잘하는 패스트푸드점이 맥도날드.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가장 입지 선정을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게 스타벅스. 그러니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가 있는 것은 거의 상권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점도 입지가 중요하고, 제조업체들도 어떻습니까? 웹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경쟁 우위를 이제 설명을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경쟁 우위겠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책에서도 이제 싱가포르 에어라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경우 서비스 상당히 높기로 유명하죠. 책은 38페이지입니다. 자, 미국 항공사들은 비용과 고객 서비스 모두를 고려한 저가 경쟁,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쪽으로 갔는데, 고객 서비스에 치중을 하고 있는 항공사가 싱가포르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국제선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도 보면 이제 그 기령이 짧아요. 짧은 비행기. 그러니까 새 비행기죠. 새 비행기. 그리고 승무원들의 구성도 싱가포르 항공은 남자 스튜어디스는 없어요. 스튜어드는 없어요. 전부 여성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장도 유명하고. 책 38페이지 보시면 싱가포르 항공사는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고객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합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 같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가 좁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눈을 돌렸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고객 서비스 만족도, 그 다음에 인류 의상실 디자이너, 프랑스의 의상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승무원 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항공사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는 우수한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짧은 기령의 항공기, 이런 것들이 경쟁 우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케팅 전략에서, 전략의 구성 요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기업이 개발할 수 있도록 4가지 거시 전략 한번 머릿속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책 41페이지에 있는 마케팅 계획입니다. 마케팅 계획. 계획이 뭡니까? 플랜이죠. 그죠? 플랜. 마케팅과 관련된 계획이 마케팅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어떻게 짜죠? 여러분들은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굳이 계획이라 하지만 계획은 3단계가 있죠. 그죠? 마케팅 계획, 플래닝입니다. 플래닝은 플랜, 두, 시. 그러니까 PDS. 이것이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데,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계획 단계, 플래닝 단계. 1단계 사업 사명 및 목적을 제시하고, 2단계 현황 분석을 합니다. 수합 분석. 즉,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 strength S, weakness W, 환경 변화가 제공하는 opportunity 기회 O, 위협 threat, 이 4가지. 그러니까 SWOT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실행을 하겠죠. 실행.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 플래닝이라는 것은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이 모든 것 다음에 통제까지 포함합니다. 그죠? 3단계에서 기회를 확인합니다. 기회. 마케팅 기회죠. 그러니까 사업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기획 단계입니다. 기회 단계. 즉, 마케팅 기회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즉 ST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회의 확인입니다.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자, 요게 끝나면 기회를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능 영역 전략으로 가서 마케팅 믹스의 실행을 합니다. 즉, 제품 관리, 가격 관리, 유통 관리, 촉진 관리, 판매 촉진 관리. 요거를 하는 게 이제 실행 단계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5단계. 마케팅 계량 지표를 이용한 성과 평가 단계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플랜이죠. P. 실행, do. 검토하는 겁니다. C, S. 물론 컨트롤을 뗄 수 있다. PDS.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돌아가는. 즉, 플랜 do C. 그러니까, 성과 지표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수 있겠죠. 그죠? 어디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쪽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과정. 슬라이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그죠? 사업 목적이 성과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현황 분석이 잘못되면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피드백이 되고, 전략도 그치고, 요 부분이 이제 계획이, 이 전체가 계획이죠, 그죠? 마케팅 계획이라는 것은 1단계 사업 사명 및 목적 선정부터 5단계 성과 평가까지가 전부 마케팅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근데 이 중에서 전략의 단계는 구체적인 단계인 3단계, 4단계를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략적 계획의 3단계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플랜, 투, 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핵심은 여기. 이게 이제 전략적 계획의 3단계라고.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마케팅 계획의 이 5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첫 번째, 사업의 사명을 정의하라. 책에서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마드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MADD. 자, MADD, 뒤에 설명드렸습니다. MADD의 사업 사명서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미성년자의 음주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마드의 사명입니다. 자, 마드도 무슨 단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는 음주 예방, 음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의가 약간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데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마더가 이겁니다. mothers, 엄마죠. 엄마, mothers against, 대항합니다. 싸웁니다. drunk driving, 음주운전과 싸우는 엄마들, 음주운전과 싸우는 엄마들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녀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목숨을 잃은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지도가 피로 물든 음주운전으로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 17,000명이 죽습니다. 투모로우. 뭐 있는 if 나오죠, 그죠? 17,000명의 사람들이 내일 죽습니다. Would you notice? 뭐 이런 개념으로 컨셉.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현황 분석이죠. 현황 분석은 뭡니까? 환경 변화에 따른 수압 분석이죠. 수압 분석. 그러니까 책에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예를 들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의 내적의 강점, 약점, 아디다스의 강점, 약점. 그러니까 기회, 위협, strength, weakness. 그러니까 약점이 뭐냐, 위협이 뭐냐, 기회가 뭐냐. 즉 강점 S, 약점 W, 기회 opportunity O.
위어 트리트 T. 이래서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그러죠. 즉, 마찬가지로 아디다스도 수학 분석을 합니다. 수학 분석을 통해서 뭘 합니까?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고. 자, 이게 이제 현황 분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려면 제일 먼저 사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명 제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현황을 분석하고, 현황 분석이 끝나면 뭘 합니까? 현황 분석이 끝나면 자, 현황 분석이 끝나면 3단계 STP죠. 그죠? STP. 즉,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활동을 합니다. 자, 즉, 기회의 파악 및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즉, 기회를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활동을 하고. 허츠사의 광고입니다. 허츠가 렌터카 회사죠. 그죠? 렌터카 회사의 광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허츠사가 어떻게 시장을 세분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허츠사는 시장을 이렇게 세분하고 있습니다. 자, 세분시장 1, 세분시장 2, 세분시장 3, 세분시장 4, 세분시장 5. 이렇게. 그러니까 세분시장의 각각의 특징은 허츠사가 한 겁니다. 그죠? 허츠사가 한 것은. 자, 세분시장 1의 특징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독신 및 부부 고객. 이 세분시장 1입니다. 허츠 렌터카 회사에. 두 번째 세분시장은 고급 승차감을 선호하는 사업가 및 가족 고객. 그 다음에 세분시장 3은 환경을 중시하는 고객. 세분시장 4는 가족 고객. 세분시장 5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고객. 그래서 각각의 세분시장에 따라서 컨셉을 정했죠. 그죠? 자, 세분시장 1은 즐거움 컬렉션. 세분시장 2는 명품 컬렉션. 세분시장 3은 그린 컬렉션. 자, 세분시장 4는 SUV, 미니밴, 크로스오버 승용차. 세분시장 5는 영업용 밴이나 트럭.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대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은 코베르트, 인피니티, 토요타 프리우스, 토요타 라브. 이런 것을 이제 대표 차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포드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포드, 토요타, 등등 화물용 밴까지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을 세분화시켜서 접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분시장은 뭡니까? 세분시장은 소비자의 각각의 욕구에 맞춰서 신발이 다르죠. 그죠? 여성용 신발, 같은 나이키입니다만 여성용, 남성 스포츠용 나이키 다르잖아요. 이게 세분화가 다른 겁니다. 시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실내용 이 사이클을 타고 있는 운동을 위한 운동화, 필드를 달리는 운동선수의 운동화 다르죠. 분명히 둘은 다른 세분시장입니다. 시장을 나누는 것, 이게 시장 세분화죠. 자, 이 나누어진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켓을, 시장을 찾아내는 것이 타겟팅이죠. 타겟팅.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4단계에 가서 마케팅 믹스 실행합니다. 자원 할당을 하죠. 즉 제품과 가치 창조. 이게 프로덕트 첫 번째 P죠. 프로덕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및 가치 확보. 이게 두 번째 P인 프라이스 P. 그 다음에 유통 및 가치 전달. 이게 세 번째 P입니다. 플레이스. 그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및 가치 커뮤니케이션. 이게 네 번째 P죠. 그죠? 프로모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P, S. 4PS를 합니다. 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합쳐서 4PS. 이게 뭐냐?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 우리가 믹스라고 해서 뭐 커피 믹스를 생각하는데 그 믹스가 아니라 이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가 마케팅 믹스입니다. 마케팅 믹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이 들어가죠. 그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산, 물적 자산, 금전적 자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자원을 활동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제품과 가치를 창조해야겠죠. 제품과 가치 창조. 제일 중요한 게 뭐 2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치 제한이죠. 그죠? 가치 제한. 성공적인 제품과 성공적인 서비스는 고객들이 구매하도록 충분한 가치를 지각시키는 것이다. 즉, 효과적인, 효율적인 가치를 줘야 된다. 모닝의 가치와 에쿠스, 맨날 에쿠스죠. 에쿠스의 가치와 제가 타고 다니는 렉스턴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만들어야 된다. 무에서 유로.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개념이 제품과 가치 창조. 그러니까 프로덕트의 4P의 첫 번째가 제품과 가치 창출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아까 4P. 계속 이제 4P를 설명합니다. 이게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4P와 STP. 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마케팅은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및 가치를 획득하는 방법. 가치를 얻는 방법. 가격은 고객이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 우수한 가치로 지각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가격 및 가치 획득입니다. 비싸다고 무조건 가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가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다이슨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평균 선풍기 가격이 한 $25 하는데 다이슨 선풍기가 왜 팬이 없잖아요. 팬이 없는 다이슨 선풍기는 $150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쌉니다. 고가 제품이에요. 그럼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슨 제품이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시면 상표 기업명도 어떻게 됩니까? 뭐 이마트, 이코노미 마트, 경제적인 마트라고 이마트를 지었죠. 그죠? 홈플러스는 뭡니까? 가정에 플러스가 된다. 도움이 된다. 싸게 사니까. 이래서 홈플러스를 짓고 이렇게 가치를 심어주려고 상호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 홈플러스였지만 지금은 이제 테스코 삼성에서 삼성과 테스코 다 손을 떼고 이제 홈플러스 사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플레이스죠. 플레이스. 유통 및 가치 전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고 있습니까? 소매점이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했죠. 예전에는 별 제조업이 강세였는데 요즘은 소매업이 강세입니다. 소매업이. 규모가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센텀이라든지 대구의 동대구역의 신세계 백화점 뭐 이런 것들 상당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죠? 고급에.
그러니까 이제 아울렛 같은 경우도 이제 동부삼의 롯데 아울렛,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신세계 아울렛,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 것은 이제 가치를 전달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소매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CU라든지 GS25라든지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이런 것들도 다 가치를 전달하는 소매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생산자인 기업보다는 가치를 전달하는 소매업자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 전달 과정에서 효용을 창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가치 교환이에요. 가치의 교환. 그러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가치에 값을 매기고 가치를 전달하고 가치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게 이제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포피의 마지막이 이제 판매 촉진 활동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치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전통적으로 뭐 기업들이 가치를 커뮤니케이션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TV죠, 텔레비전. 물론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채널이나 뭐 TV 채널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라디오, 잡지, 판매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뉴미디어인 인터넷을 통해서 뉴욕의 그 거리의 전광판 5개 광고물로도 가치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볼 그 게임을 중계할 때 중간에 들어가는 광고 단가가 한 50만 달러, 한 50억 정도 돼요. 50억 정도. 상당히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웹사이트 광고 같은 경우 싸기 때문에 요즘 보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애드 포스트라고 해서 광고 수익을 또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 채널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단계까지 이런 포피 활동을 하고 마지막 5단계 가면 어떻게 됩니까? 5단계는 앞서 슬라이드 기억나십니까? 슬라이드에 보시면 5단계 마지막이 성과평가죠. 성과평가. 성과평가를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성과평가 방법이 이게 이제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BCG 매트릭스의 4분면이 스타, 퀘션 마크, 그 다음에 캐시카우, 독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분면에, 우리의 지금 SUV가, 그러니까 SBU가, 사업 단위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퀘션 마크에서 될 수 있으면 스타로 가도록, 스타가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캐시카우가 가도록, 그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조정이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케팅 계획은 앞서 1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케팅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략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4분면에, 그러니까 앞서 한번 봅시다. 스타가 있었고, 그죠? 퀘션 마크가 있었고, 그죠? 캐시카우가 있었고, 독이 있었습니다. 독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의 데스크탑 컴퓨터, 이게 이제 PDS,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저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블릿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게 어떤 4분면에 속하는가? 스타인가? 캐시카우인가? 퀘스천 마크인가? 독인가? 뭐 이걸 찾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마케팅이라는 것은 모험정신,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경쟁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 뛰어드는 것. 자, 애플의 아이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했죠. 그죠? 아이폰이 가장 잘하는 건 뭡니까? 스마트폰에 버튼을 없앴죠. 그죠? 터치패드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정말 사용자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진화 발전시켰습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기에 따라잡았고 그죠? 패스트 팔로우로 따라잡았지만 그 컨셉을 끄집어낸 게 애플입니다. 버튼 하나로 다 없앤 거. 근데 블랙베리라는 그 폰 제조업체는 어떻습니까? 폰에다가 키보드를 장착을 했죠. 그죠? 버튼을 넣습니다. 초창기에 사용자가 좀 있었어요. 편해서. 근데 지금은 터치패드인 스마트폰, 그러니까 액정 화면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블랙베리라는 폰도 점점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앞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마케팅 계획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의 5단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5단계. 1단계, 뭐였죠? 1단계? 1단계. 벌써 잊었습니까? 1단계 사업 사명 및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 1단계. 그러니까 마케팅 계획 창출의 5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책 441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계획 단계의 첫 번째인 사업 사명 및 목적을 선정하는 단계. 그 다음 2단계는 현황 분석, SWOT 분석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단계는 실행 단계의 첫 번째인 기회의 확인인 STP. 그 다음에 4단계는 마케팅 믹스와 관련된 4PS를 실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성과 평가 단계. 요게 이제 현황 계획 창출의 5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현황 분석은 뭡니까? 현황 분석을 사용하는 가장 쉬운 단계가 SWOT 분석이죠. SWOT 분석. 그리고 그 다음에 STP 한번 되짚어 봅시다. STP 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 즉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표적 포지셔닝 활동. 요게 이제 STP입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석에서 4분면. 그러니까 BCG 매트릭스의 4분면은 뭐였죠? 스타, 퀘션 마크, 캐시카우, 독스. 요게 이제 4분면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중간고사나 요거에 대해서 참고를 합시다. 그러니까 요 4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는 성장 전략입니다. 전략은 뭐예요? 전략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어떤 전쟁? 마케팅 전쟁에서. 즉, 마케팅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 전쟁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전략. 자, 전략 중에 기업이 그렇다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방법,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는가? 가장 쉬운 전략이겠죠. 그죠? 가장 쉬운 전략. 첫 번째 전략. 기존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 더 범위를 넓혀가는 방법. 요게 이제 시장 침투형 성장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존 시장에다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들어가는, 즉, 제품 개발
성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제품 개발 성장 전략. 어떻게 됩니까? 서울우유가 단순한 그냥 일반 우유 말고 오렌지 주스를 가공을 해서 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게 이제 제품 개발이 되겠죠. 그 다음 성장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성장 전략은 기존 제품인 서울 우유를 가지고 신규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서 판다. 중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울 우유를 판매한다. 이게 이제 시장 개발형 성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 다각화죠, 다각화. 자, 다각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각화의 정말 전통적인 예를 들 수 있는 기업이 3M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3M. 이름 들어보셨죠? 3M? 3M은 원래 이름이 M 3개가 들어가죠. MMM입니다. 왜 MM이냐?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주, 그 다음에 마이닝, 광산채굴, 광산업,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제조. 그래서 원래 이름은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이라는 기업이 3M입니다. 이 3M이 이름 너무 길잖아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이러니까 이름 너무 기니까 MMM 하니까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M이 세게다 이래서 3M으로 바꿨는데 원래는 채굴업 하는 기업이었어요. 돌을 캐는 겁니다. 귀한 보석이나 필요한 광물 같은 걸 캐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는 돌들이 많죠. 폐석, 잡석들이 많으니까. 이 잡석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에 한번 뛰어들면 좋지 않겠다 해서 만든 게,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사포입니다. 샌드페이퍼. 사포를 만들려고 했죠. 사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돌을 잘게 깨는 기술, 폐석을. 그리고 두 번째, 이 깬 돌을 붙이는 기술, 접착 기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 접착을 어디에 시켜야 돼요? 종이나, 이 지금은 종이에 사포가 되지만 예전에는 천에 이렇게 돌을 붙였죠. 그죠? 빳빳한 천에. 그러니까 천을 짜야 되는 직조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포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깨야 되고, 사포를 만들기 위해서 접착을 해야 되고, 사포를 만들기 위해서 천을 짜야 되고,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 3M이 된 거예요. 포스트잇,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옛날에 CD, 공 CD라든지 OHP, 어떤 수세미 가지고 만들고요. 이렇게 기업을 키웠습니다. 이렇게 다각화를 통해서 상당히 큰 기업으로 컸다. 그러니까 기존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떻습니까? 현대자동차 기존 제품인 포니를 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에, 그러니까 포니를 가지고 어떻게 수출, 신규 시장인 미국 시장에 수출.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엘란트라를 개발해서 국내 시장에, 그 다음에 에쿠스를 해서 해외 시장에, 이런 식으로, 그죠? 성장 전략은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기존이냐 신규냐, 시장을 기존 시장이냐 신규 시장이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장 침투 전략은 기존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기존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상실에서 재고 떨기 위해서 한정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침투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발 전략은 어떻습니까?
시장 개발. 시장 개발은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햄버거죠. 햄버거인데 누구? 중국 사람을 위한 또는 한국인을 위한. 맥도날드가 불고기 버거 한국밖에 없었죠. 그죠? 한국인 입맛에 만든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개발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되지만 조금만 소스 바꿔가지고 새로운 시장 개발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 앞서 이야기한 맥도날드 같은 게 약간의 다각화도 포함되겠죠. 불고기 버거는. 그러니까 빅맥을 가지고 한국 시장 뛰어드는 완벽한 시장 개발입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제가 호주에서 먹었던 빅맥하고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맥도날드 빅맥하고 사이즈 차이가 많이 커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스몰맥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담입니다. 그 다음 제품 개발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기존 표적 시장에다가 새로운 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게 이제 제품 개발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커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판기 커피 상당히 쌌죠, 그죠? 근데 요즘은 원두가 대세니까 어떻습니까? 자판기에도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줍니다. 우리 뷔페 같은 데 가면 원두 자판기 있죠, 그죠? 원두, 버튼만 누르면 원두 갈아서 커피를 내려주는, 뭐 이런 쪽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각화는 새로운 시장에 새로운 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로 접근하는. 다각화의 대표적인 예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3M. 3m 아닙니다, 그죠? M으로 시작되는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얘가 3M입니다. 3M이 대표적인 다각화의 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 기업들이 지금 다각화를 해요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다각화도 두 가지 다각화가 있습니다. 관련 다각화가 있고 비관련 다각화가 있고. 관련 다각화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해가는 게 관련이고, 비관련은 뭡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쪽. 그러니까 3M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비관련 다각화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3M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처음에 건설을 했죠, 그죠? 건설, 현대토건입니다. 그러다가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현대회사,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백화점. 자,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성장 전략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 기업 역사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엄청난 지원을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출 장려를 했고, 그러니까 정부 주도형으로 기업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조금, 예를 들면, 80년대, 70년대 후반에 포니 같은 경우는 차가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렸죠. 해외 시장에 엄청나게 싸게 팔고 수출하려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용 포니를 사줬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 기업도, 현대자동차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수를 중심으로, 내수에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안 맞겠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뭡니까? 4가지 성장 전략. 4가지 성장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가지 성장 전략 뭐였죠? 시장 침투 전략, 시장 개발 전략, 제품 개발 전략, 다각화 전략.
자, 기존 고객으로부터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부여. 기존 고객을 기존 제품으로 또는 기존 고객을 새로운 제품으로 뭐 다르죠, 그죠? 근데 어떤 전략이 가장 위험할까요?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드는 다각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전략입니다. 위험한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책을 쭉 보시면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2장의 핵심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전략은 표적 시장 확인하고 믹스 적용하고 경쟁 우위 창출하는 것. 이게 이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짜는 것이 전략이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전략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죠? 전략을 포함해서 현황 분석하고, 사명 세우고, 목적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거. 요게 이제 계획입니다. 플래닝이죠. 마케팅 플래닝. 그 다음에, 스왓 분석은 strength, 강점, weaknesses, 약점, opportunities, 기회, threat, 위험. 이게 이제 SWOT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언급하겠습니다만, STP. 그 다음에, 포피의 개념을 완벽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즉, 프로덕트, 오프닝스.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코스트, 플레이스, 디스트리뷰션,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장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핵심이 2장의 핵심은 제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장의 핵심은 방금 제시되어 있는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마케팅 전략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1단계부터 쭉 이루어지는, 즉 전략이라는 것은 네 가지 개념이 잡혀있는 기회 확인, STP, 그 다음에 믹스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게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이 전략을 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것은 이렇게 실행까지 짜겠지만 또 여기서도 뭐가 있습니까? 실행이 있겠죠. 디렉팅이 있고 오가나이징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컨트롤링. 그러니까 2장의 핵심은 이 마케팅 계획이 핵심이라는 것을 한번 보시고 마케팅 계획을 머릿속에서 한번 넣어서 하도록 하고 나중에 3주차, 4주차에서는 이런 이제 세분화부터 표적화, 포지셔닝,
그 다음에 포피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